안녕하세요. 언리얼 엔진 블루프린트 콘텐츠 제작 과정을 담당한 박원석 강사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언리얼 엔진을 이용한 개발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언리얼 에디터 사용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블루프린트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 기초 문법을 학습해보고 월드에 배치된 오브젝트와의 간단한 상호작용도 구현해 보겠습니다. 이미 프로그래밍 기초가 있으신 분들은 언리얼 엔진 사용에 익숙해지는 것을 목표로 하시고, 아직 프로그래밍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개념 이해에 주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컨텐츠 제작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 제작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거쳐서 제안 기획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제안된 내용이 정말로 상품 가치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핵심 기능 위주로 구현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을 프로토타이핑이라고 합니다. 제안서의 내용과 실제 구현된 프로토타입 제품을 시연하면서 시장 가치가 충분하다고 인정되면 본격적인 프로젝트에 착수를 하게 됩니다. 이후에 정식으로 개발팀과 사업팀이 구성되면서 본격적인 개발 작업이 시작됩니다. 어느 정도 프로젝트 개발이 진행되어 중요 구현부가 완성되면 이른바 중간 점검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프로젝트 상태를 알파 버전이라고 합니다. 알파 버전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이후 개발은 계속되고 최종 확인을 위한 마지막 점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프로젝트 상태를 베타 버전이라고 합니다. 일반인들이 자주 들었던 베타 테스트라는 말은 바로 이 베타 버전을 테스트 플레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타 버전에서 개선사항이나 버그 픽스 등을 해결하고 난 뒤에는 개발을 완료하고 최종 상품으로 런칭해서 결과물을 산출해내게 되겠죠. 보시다시피 개발의 절차는 여러 과정을 거쳐서 하나의 상품을 시장에 내놓게 됩니다. 물론 상품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 철저하게 절차를 거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은 본질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결과물을 내기까지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도 꼼꼼히 따져보게 됩니다. 개발의 기간이 길어지면 당연히 기업의 지출은 증가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개발의 일정의 엄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일정이 문제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개발의 프로세스가 효율적이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과거의 개발 업무 프로세스는 과연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좁은 의미의 개발팀이라고 하면 보통 프로젝트 설계를 담당하는 기획팀, 시각적인 디자인 부분을 담당하는 아트팀, 프로그래밍 코드를 이용해서 구현부를 담당하는 프로그래밍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획팀은 어떤 디자인을 만들 것인가를 기획서로 만들어서 아트팀에게 전달하고, 마찬가지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기획서로 만들어서 프로그래밍 팀에게도 전달합니다. 또 아트팀은 자신들이 만든 원화나 모델링 등이 완성되면 그 작업물들을 실제 제품에 구현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팀에게 넘겨줍니다. 프로그래밍 팀은 기획 내용대로 프로그램을 구현하면서 아트팀에게서 받은 리소스를 적용시켜서 결국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프로세스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보통 깔때기 구조라고 하는 이 작업 방식은 일정의 후반부에 어느 한쪽에 업무가 쏠리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업무 프로세스입니다. 최종 결과물이 프로그래머에게서만 작업이 되어 나오는 이 형태는 결국 개발 일정 후반부에는 모든 작업이 프로그래밍 팀에게만 몰리게 되겠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일정이 개발 비용 절감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면서 이 프로세스에서는 앞쪽 팀들의 일정이 조금만 밀려도 프로그래밍 팀 쪽에서는 지옥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도 이러한 문제 때문에 직원들 간의 다툼이 발생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개발 엔진입니다. 개발 엔진을 이용해서 업무가 진행되면서부터 기획팀은 자신이 만들거나 수정하려는 데이터를 직접 결과물에 적용시키고, 아트팀도 리소스를 제작하면서
직접 결과물에 적용시켜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래밍 팀 역시 자신들의 코딩 작업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구성됐죠. 이렇게 개발 엔진을 사용해서 업무 프로세스를 변화시키게 되면서 다른 팀의 작업을 기다리지 않아도 바로바로 결과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개발 기간도 많이 단축되었어요. 작업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아서 자신의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고 결과물의 품질 또한 향상되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다툼의 발생도 물론 줄어들었겠죠. 다음으로 개발에 참여하는 각 직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관리 직군입니다. 관리 직군에는 PD, 디렉터, PM 등이 있습니다. PD는 개발의 전체적인 관리를 담당하는 직책으로서 인력 배분이라든가 개발 계획이라든가 자금 관리, 수익 관리 등 여러 가지 역할을 포괄적으로 담당하게 됩니다. 개발의 전체 방향을 결정하는 감독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영화의 총감독과 어떻게 보면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좀 더 포괄적인 역할을 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디렉터입니다. 각 팀의 파트장을 지칭하는 용어로 많이 사용됩니다. 프로그램 팀장, 기획팀장 등 각 직군의 팀장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디렉터에 해당하고요. 인원수가 굉장히 많은 아트팀을 총괄하는 아트 디렉터, 사운드 쪽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총괄하는 사운드 디렉터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PM이라는 직군은 프로젝트 일정을 관리하고 담당하며 각 팀 간의 의사소통을 연결해주는 매개 역할을 해주고 팀 안에서도 팀장과 팀원 간의 조율을 담당을 하는 역할입니다. 다음은 기획 직군입니다. 실제 개발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설계를 하는 사람입니다. 기획 직군에는 시스템 디자인, 콘텐츠 디자인, 레벨 디자인 등 여러가지 직군으로 또 나뉘어져 있습니다. 주로 게임의 규칙과 진행 구조를 설계하는 시스템 디자이너, 시나리오나 퀘스트 등 플레이어의 즐길거리를 구상하는 콘텐츠 디자이너, 사용자의 플레이 동선을 설계한다거나 전체적인 배경의 컨셉을 구상하는 레벨 디자이너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그래머 직군입니다. 사용자가 직접 만져볼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하는 작업을 하는 직군입니다. 프로그래머 직군은 크게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와 서버 프로그래머로 직군이 나뉘어집니다.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눈에 보이는 실제 제품에서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을 담당하는 엔진 프로그래머, 툴 프로그래머, 스크립터, UI 프로그래머 등등 시각적인 부분을 담당합니다. 서버 프로그래머는 반대로 사용자의 눈에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라든가 DB라든가 보안 등을 담당하는 서버 프로그래머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트 직군입니다. 제품의 외관을 형성하는 그래픽 리소스를 제작하는 사람으로서 크게 2D 파트와 3D 파트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2D 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로 드로잉을 담당하는 컨셉 원화가라든가 배경 원화가, 그다음에 UI 디자이너 등 주로 드로잉과 관련된 사람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3D 파트 쪽에서는 3D 캐릭터 모델을 만들어내는 캐릭터 모델러, 입체적인 배경을 만들어내는 배경 모델러, 모델의 움직임을 표현하는 애니메이터와 각종 시각 효과를 나타내는 이펙터 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모든 회사에 있지는 않지만 규모가 큰 회사에서는 테크니컬 아티스트라는 직군도 있습니다. 테크니컬 아티스트는 그래픽 파트의 기술적인 부분을 담당해서 프로그래머와 아트팀을 연결하는 중간다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래픽적인 지식도 높고 프로그래밍적인 지식도 높은, 양쪽으로 지식이 높은 사람들이 담당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언리얼 엔진을 이용한 개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사진이 뭔지 다들 알고 계시죠? 바로 레고입니다. 레고는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즐겁게 만들 수 있는 대표적인 완구죠. 이 언리얼 엔진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개발하게 되면 이러한 레고를 조립하는 방식과 매우 흡사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럼 이 레고 상자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 레고 상자 안에는 물론 블록이 있겠죠. 이러한 블록들을 조립해서 하나의 움직이는 물체를 만들게 되고
이 움직이는 물체들을 모아서 하나의 장면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면들을 모아서 전체적인 레고 물품을 완성하게 되겠죠. 언리얼 엔진에서는 이러한 레고 부품을 컴포넌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런 완성된 오브젝트들을 액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런 완성된 하나의 장면을 레벨이라고 부르고요. 결국 완성된 전체 레고를 프로젝트라고 부릅니다. 결국 언리얼 엔진에서 무언가를 만들 때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부품 하나하나를 컴포넌트라고 했었죠. 이 컴포넌트들이 모여서 액터를 만들게 되고요. 이 액터들을 월드 공간에 배치를 해서 하나의 레벨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레벨들이 모여서 결국 전체 프로젝트가 완성되는 구조입니다. 앞서 개발 직군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기획팀은 자신들만의 데이터들을 모아서 하나의 블록으로 만들고요. 프로그래밍 팀은 코드로 작성된 자신들만의 블록을 만들게 됩니다. 아트팀 역시 원화나 모델링, 애니메이션, 이펙트 등을 이용해서 각종 리소스 블록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언리얼 엔진에 들어간 각각의 블록들은 결국 하나로 합쳐지면서 완성된 액터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언리얼 엔진을 이용해서 개발을 하게 되면 각각의 파트에서 만든 작업들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빠르게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는 좋은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언리얼 엔진 설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창을 열어주시고 구글 검색창에서 언리얼 엔진 4를 입력해 주시면 언리얼 엔진에 관한 항목이 검색이 될 것입니다. 언리얼 엔진을 선택해서 언리얼 엔진 홈페이지로 들어가 주시고요. 언리얼 엔진 홈페이지가 뜨게 되면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다운로드를 먼저 하더라도 어차피 로그인을 해야만 다운로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로그인 부분을 먼저 해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그럼 로그인 버튼을 눌러서 로그인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에픽게임즈 계정을 만들어서 로그인하는 방식도 있고 각종 SNS 계정들을 이용해서 로그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구글로 로그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이 다 되었다면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아이디가 뜰 것입니다. 자신의 아이디가 뜨는 거 로그인이 제대로 되었다는 표시이므로 로그인이 되었으면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언리얼 엔진 같은 경우 두 가지 라이선싱 옵션이 있습니다. 퍼블리싱 라이선스가 있고 크리에이터 라이선스가 있습니다. 퍼블리싱 라이선스와 크리에이터 라이선스는 사실 큰 차이는 없어요. 우리가 개발할 때에는 별 차이가 없는데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은 여기서 팀 작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 그 다음에 게임에 관한 몇 가지 그 인터랙티브 제품,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들어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여러분들이 런칭을 하지 않을 거면 단순히 언리얼 엔진을 사용해서 뭔가 그냥 개발만 하고 실제로 상품으로 만들지 않을 거면 크리에이터 라이선스로도 충분합니다. 반면 여러분들이 만든 거를 실제로 시장에 내놓을 생각이시라면 퍼블리싱 라이선스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둘 다 기본적으로는 무료입니다. 다만 크리에이터 라이선스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런칭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런칭을 하려고 시도하더라도 라이선스를 퍼블리싱 라이선스로 변경하라는 경고창이 표시될 것입니다. 퍼블리싱 라이선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용은 무료이지만 만약 수익이 날 경우 그 수익의 5%를 에픽게임즈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학습을 위해서 언리얼 엔진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리에이터 라이센스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받기 버튼을 누르시면 곧 엔진 관련 설치가 될 것입니다. 지금 설치되는 것은 에픽게임즈 런처입니다. 에픽게임즈 런처를 실행을 하시면 설치할 폴더가 뜨고 별도로 변경하시지 않으셔도 기본적으로는 프로그램 파일스라는 곳에 설치가 될 것입니다. 만일 경로를 변경하시려면 변경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로를 잡으셨다면 설치 버튼을 눌러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리얼 엔진의 경우 굉장히 용량이 크기 때문에 장시간 설치에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유념해 두셔야 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런처에서 로그인을 한 번 더 요청합니다. 이것은 웹에서의 로그인과 별도입니다. 웹에서 로그인했던 아이디로 똑같이 런처에서도 로그인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계속 버튼이 나오면 계속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시 런처로 돌아와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모습이 나오면 에픽게임즈 런처는 설치가 완료된 것입니다. 에픽게임즈 런처 외에 엔진도 별도로 설치해야 되는데 그 전에 앞서서 게임 런처를 영문편으로 변경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한글인 상태로 쓰셔도 무방하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인터넷이나 유튜브 같은 곳에서 좀 더 깊은 언리얼 엔진 관련 학습 영상이나 참고할 것들을 검색할 경우에 실제로 외국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로 된 툴 사용법에 익숙해지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에픽게임즈 런처의 언어 설정을 변경하기 위해서 왼쪽에 설정 버튼을 누르시고 언어 부분을 잉글리시로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언어 변경 팝업 창이 뜨면서 리스타트 나우 버튼을 누르면 게임 런처가 다시 시작이 되면서 영어로 변경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히 게임 런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제일 위쪽에 있는 언리얼 엔진 탭은 언리얼 엔진에 관련된 뉴스나 포럼 등이 표시되는 탭이고요. 다음 런 탭으로 넘어가시면 에픽게임즈에서 제공하는 언리얼 관련 강좌들을 바로가기로 표시해 놓은 탭입니다. 다음 마켓플레이스에서는 다른 사용자가 업로드한 리소스나 스크립트, 플러그인 등을 사거나 팔 수 있는 일종의 샵 개념입니다. 무료부터 유료 에셋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에셋들이 있으니 가끔씩 이곳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라이브러리 탭으로 넘어오시면 설치된 언리얼 엔진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제작한 프로젝트들에 대한 바로가기 버튼이 이곳에 생성이 됩니다. 현재는 설치된 엔진이 없기 때문에 공백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쪽 우측 트윈모션 탭을 선택을 하시면 언리얼 엔진에서 실시간 건축 시각화 플러그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플러그인은 당연히 언리얼 엔진을 설치하셔야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라이브러리로 돌아오셔서 우측에 인스톨 엔진 버튼을 눌러서 설치 경로를 선택해달라는 팝업창이 뜨면 폴더와 경로를 확인해 주시고 인스톨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언리얼 엔진의 설치가 완료가 되면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엔진의 버전이 아이콘으로 표시가 됩니다. 참고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여러가지 버전을 같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엔진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런치 버튼을 눌러서 언리얼 엔진을 실행합니다. 설치한 언리얼 엔진이 시작되면 언리얼 프로젝트 브라우저가 열리게 됩니다. 지금 제 경우에는 최근 프로젝트 창에 여러가지 프로젝트들 아이콘이 표시되어 있지만 아마 처음 설치하신 분들은 이곳이 비어져 있을 겁니다. 나중에 프로젝트를 추가할 때마다 새로 생성했던 프로젝트들이 아이콘으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새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아래쪽에 New Project Categories에서 게임즈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즈를 선택하신 상태에서 Next 버튼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템플릿 선택창입니다. 템플릿 선택창에서는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할 때 어떤 상태로 시작할 건지를 미리 고를 수 있는 탭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인 엔진만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형태, 블랭크 형태, 텅 빈 형태로 시작을 할 것입니다. 블랭크를 선택하셨으면 넥스트를 선택해서 제일 좌측 상단에 블루프린트 부분을 선택하시면 블루프린트와 C++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초에는
에디터 선택만을 할 거기 때문에 블루프린트 형태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블루프린트로 선택을 해주시고 데스크탑 콘솔, 맥시멈 퀄리티, 스타트 컨텐츠, 레이트레이싱 디세이블드로 이렇게 맞춰져 있는 형태를 놓으시고 새로 생성할 프로젝트가 저장될 경로, 그 다음에 프로젝트의 이름을 설정을 해줍니다. 프로젝트의 이름은 My First 프로젝트라고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우측에 있는 Create 프로젝트 버튼을 눌러서 프로젝트를 생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Unreal Engine 에디터 레이아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위쪽에 있는 상단부가 메뉴바와 탭바입니다. Unreal 에디터에는 굉장히 많은 창이 있는데 이곳 탭바에 해당 창들을 열어놓고 클릭만으로 창을 이동할 수 있는 탭바입니다. 다음은 메뉴바입니다.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툴과 메뉴 등이 들어가 있는 버튼입니다. 이런 식으로 파일, 에디트, 윈도우, 헬프 등 4개의 탭으로 구성되어 있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이곳에 메뉴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가운데 위쪽에 있는 이 버튼들은 툴바라고 부릅니다. 툴바에 있는 버튼들은 가장 자주 쓰는 항목들을 버튼으로 나열해 놓은 탭입니다. 다음 화면 가운데에 있는 이 곳을 뷰포트라고 부릅니다. 뷰포트는 앞서 말씀드렸던 컴포넌트들을 모아서 액터를 만들고 액터들을 모아서 레벨을 구성한다고 했었죠. 이곳이 바로 언리얼 에디터로 만들어진 세상, 즉 월드라고 불리우고 이 월드 하나하나를 레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월드 공간에 배치된 이 오브젝트들 하나하나들을 액터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액터들이 엄청 많을 경우에는 일일이 이런 식으로 선택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것이 우측에 있는 월드 아웃라이너 탭입니다. 이 월드 아웃라이너 패널에서는 오브젝트들을 계층 뷰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서 각각의 오브젝트들을 직접 찾을 수도 있고 검색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직접 이름을 입력해서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액터들을 선택하게 되면 디테일스 패널에서 각각의 상세 정보들이 표시되게 됩니다. 이 각각의 상세 정보들에 대한 내용은 이후에 수업이 진행되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콘텐츠 브라우저는 우리가 앞으로 사용할 리소스나 우리가 여기서 작성하는 스크립트 또는 블루프린트 등을 파일로 저장해 놓고 그 파일들을 폴더로 정리해 놓은 창입니다. 따라서 콘텐츠 브라우저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실제로 파일로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아이콘만으로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왼쪽 상단에 있는 소스 패널을 눌러서 실제 윈도우 탐색기와 동일한 형태로 계층 뷰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드 패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드 패널에는 언리얼 에디터의 특수한 몇 가지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해 놓은 패널입니다. 가령 이미 형태가 있는 스태틱 메시 형태의 액터들을 화면에 배치한다든가 아니면 지형을 따로 만들어낸다든가 카메라나 라이트와 같은 볼륨과 관련된 것들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여러가지 것들을 할 수 있는 패널입니다. 레벨에 배치된 각각의 액터들을 선택할 때마다 빨간색, 녹색, 파란색의 화살표가 표시되는데 이 빨간색, 녹색, 파란색 화살표를 기즈모라고 합니다. 특히 여기에 표시되는 모든 아이콘 중에서 빨간색, 녹색, 파란색으로 표시되는 기즈모를 트랜스폼 기즈모라고 합니다. 이 트랜스폼 기즈모를 통해서 오브젝트를 움직인다거나 오브젝트의 사이즈를 키운다거나
오브젝트를 회전시킨다거나 하는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동하거나 움직이거나 회전할 때 위쪽에 버튼을 눌러가면서 변경을 했습니다. 위쪽에 버튼을 보시면 제일 첫 번째 버튼은 오브젝트를 이동하는 버튼이고 화살표 모양의 기즈모가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버튼을 누르게 되면 부채꼴 모양의 아이콘들이 나오면서 부채꼴 모양의 아이콘들을 가지고 각도를 돌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버튼을 누르게 되면 화살표의 끝이 네모난 형태로 변하면서 각각의 축을 기준으로 오브젝트를 키우거나 줄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언리얼에서는 기본적으로 특정한 값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스냅핑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우리가 이동을 할 때 부드럽게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값으로 조금씩 한 칸씩 움직인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쪽에 그리드 스냅 버튼을 눌러서 실제로 여기에 보이는 10만큼 여기에 있는 단위는 센티미터입니다. 10이면 10cm씩만 움직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스냅 사이즈를 1로 바꾸게 되면 좀 더 부드럽게 1cm씩 움직이기 때문에 좀 더 움직임이 부드럽게 보일 것입니다. 그럼 스냅핑을 사용하고 싶지 않을 경우에는 이쪽에 Enable, Disable 스냅핑 기능 버튼을 눌러서 버튼의 색상이 흰색으로 변경이 되면 스냅핑 기능이 없는 자유로운 움직임으로 물체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회전이라든가 사이즈를 키운다던가 하는 것들도 이곳에서 스냅핑 기능을 이용해서 특정 각도로만 움직이게 한다든가 자유롭게 움직이게 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